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빼빼로데이 또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차가 평일에 방송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죠. 제가 월요일 날 시장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시장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은 절대로 그렇게 어떤 외부의 이슈가 생겼다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나와도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포지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렇게 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에 어떤 찬물을 끼얹고 싶어서,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10월 내내 고생하다가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더 하는 거 아니야? 야, 드디어 이제 행복 시작됐다 뭐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전략을 바꿔 버립니다. 특히나 시세의 움직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전략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그 멈춘 자리가 그때 2,500을 살짝 넘겨 끝냈죠. 2,495 마디를.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찜찜하게 마감을 한 거죠. 너무 좋게 마감했어요. 그날 2,450 정도 부근 정도에 마감했으면 그거는 좀 인정. 근데 너무 높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장난 아니게 흥분하겠구나 싶어 가지고 일단은 당시에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당연히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닝 브리핑 때도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기관차를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됐어야 좀 보람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그날과 그 다음날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게임주가 뒤늦게 올라오면서 또 게임주도 정리하면서 빵빵하게 현금 부자가 됐다가 이제 어제죠. 어제 금요일날 2,400 라인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살짝 깨졌었죠. 깨지면서 종목들을 다시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우리 시장은 분명히 박스거든요.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시장에서 뭐 한 1년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혹은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또 휘둘려 가지고 더 가겠지 하고서 막 심지어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그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이 시장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략대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면 결국은 지금 조금 좋아도 어차피 토해낼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잘해야 어떻게 본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서는 쌓아갈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랫동안 가진 이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와 함께 계속 가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야 뭐 제가 방송도 일일 가족 방송도 올려드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매일같이 어떤 밴드방에서도 이야기 드리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방송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이런 흐름들 잘 잡아 가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에 저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잔뜩 들고서 내일 9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좀 잠깐 먼저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날 너무 세게 마감했어요. 사실 에코프로 형제가 상한가 마감한 것은 좀 오버해서 마감했다라고 봅니다. 즉 뭐냐면 최대한 들어 올려 가지고 다음날 때릴 때부터 개인들을 매수로 몰기 위한, 제가 봤을 때는 전략 중에 하나다. 굉장히 잔인한 전략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말 그대로 계속 저항됐던 자리 중에 하나이고,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추격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2600을 글쎄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해야 120평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먹자고 다시 이거를 견디게 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 드리려고, 그래서 그때 평일에 기관차 방송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심리가 어떠냐면 올라가면 따라 붙고 싶고, 조금만 밀려도 더 내릴까 봐 던지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왜? 지금 일단 마음의 잔상에 이게 엄청 세게 남았고, 이게 남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한 발짝만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지금 자리는, 예, 역회된 숄더 패턴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 이 2400 구간을 내려왔을 때는 내가 종목에 컷만 걸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서 계속 내가 움직이고 오락가락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구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무서운 구간. 더 급락하면 어떡하지? 요즘에 에코프로 형제 보니까 떨어지는 속도 장난 아니던데. 물론 다시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세죠.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제자리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저는 올해의 저점은 지금 이 구간은 저점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깨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1번 자리에서 딛느냐 2번 자리에서 딛느냐, 이 차이일 뿐인 거지. 다만 우리가 2번 자리가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패턴은 역헤드 숄더 패턴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러면 1번 자리에서 내가 들이대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이 시장에 대한 갖고 있는 관점은 지수가 반등하려면 반드시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가 저렇게 무섭게 보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는 컷만 걸 수 있다라 그러면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때 물렸던 것들을 운 좋게 살아났잖아요. 수익 담보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컷만 걸 수 있으면 컷 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가 더 밀리다 보니까 이 어깨 자리보다 조금 더 깨졌는데 지금 22평이 요상하게 돼 있죠. 흔치 않아요. 부러지고 흔치 않게 부러지고입니다. 부러지고. 근데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이 779 라인만 지켜지게 된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의 기회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 글쎄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뭐 갭상승이 나올지 갭바닥이 나올지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컷 가지고 들이대 볼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봤고, 전략적으로 큰 고민하지 마세요. 2223 아니면 2400 구간에서는 들이대야 된다. 대신 2223 구간에서는 컷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2400 구간에서는 컷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가 많았었던 종목들 한번 위주로 해가지고 종목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좋지 않은 점은 이 80만원 자리가, 그쵸, 기존에 쌍봉을 형성했었고 요 자리가 이렇게 관통으로 깨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한번 버퍼가 걸리든지 뭐 하면서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관통으로 깨졌다는 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최근 장에서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시피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찍어 누른 거죠. 공매도고 나발이고 이런 거 상관없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때마침 막 레포트들도 내고 뭐 난리도 아니죠. 더군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IPO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제가 모닝브리핑 때인가도 이야기 드렸죠. 아니 말 그대로 지금 얘네들 때리려고 혈안돼 있는 애들한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전
하든 그 수요 예측을 한다? 걔네들이 높게 써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밴드에서 중단만 설정해서 했었어도 충분히 자금 조달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하단으로 하게 한 다음에 말 그대로 경쟁률을 어떻게든 눌러내려고 그렇게 만들었죠. 말 그대로 에코프로 그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시장이 과연 공정한가? 그쵸? 최근에 파도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면 기가 막히죠. 그쵸? 말 그대로 IPO를 주관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라 그러면 그만한 책임과 흐름들을 물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주포들이 걔네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거나 전략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요런 자리들 깨는 거는 별로 좋은 흐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68만원 자리가 지켜지는 흐름이 좋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68만원 이탈 컷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깨졌다가 68만원 다시 잡을 때 저점 이탈 컷으로 잡아도 되고, 68만 부근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면 그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이 다시 30분의 흐름을 맞춰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30분의 추세 전환의 더블링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분의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같이 챙기시면 되겠다. 그렇다 보니 에코프로 BM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관점을 가져갈 수 있고, 30만원 구간에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챙겨야 되고, 근데 저희도 다 못 나왔어요. 저희도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90%였는데 저희도 20%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단가 이제 근처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 자리가 지금 21만 1000원 자리거든요. 요런 어깨를 맞춰도 괜찮고, 어찌됐거나 요런 자리들은 다시 한번 딛고 120평에 올라가야지 이 종목이 살아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런 자리들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수도 그렇고 2323 다시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은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수 전체의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반드시 같이 인지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 그렇다 보니 지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2차전지의 주 종목들을 노리는 거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 22만 1000원 그 다음에 23만원 이 부근에서 노리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입니다. 본 종목을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체장고가 가장 많다라는 이유로. 근데 본 종목도 기존에 이 빨간 분홍선 기억하시나요? 계속 이 구간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때는 못 닿고 이때는 깨졌다가 반등을 했고,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걸렸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최저가 자리에서 밑골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는 함부로 잡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그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 저점 이런 자리들을 다시 깨는 거는 별로 좋은 흐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조금 더 할 줄 알고 매매가 액티브하다라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다라 그러면 그런 자리들 올라탔다 하더라도 다시 깨질 때는 반드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든 추가 매수든 뭐든 저 지금 6만원 아래짜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중간짜리는 다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원래는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아예 이렇게 올라타고서 돌파했다가 눌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하는 게 가장 정석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성입니다. 후성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만원짜리를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려고 그러면 저 자리를 잘 깨지 않습니다. 뭐 살짝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자리를 잘 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때 10,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건 가능해요. 내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추세 전환에 잡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살짝 해서 9,900원, 9,800원 살짝 찍고서 10,000원짜리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저점 이탈 컷으로 그냥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한 12,000원짜리 요런 자리들 노려보면 되겠죠. 1차적으로 120평까지 노리는 것은 정석적인 흐름이다. 본 종목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전략들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본 종목을 선택한 거는 그런 잔고의 순위에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이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조금 더 위치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매매 관점으로는 좀 더 낫다. 여기에 플러스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라 그러면, 최근에 연기금이 매도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매수하고 있다라 그러면 적어도 적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고, 다만 결국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윗자리에서 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 주면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비중을 실어 가지고 접근을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 중에 하나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본 종목 제가 올해 내내 한 이야기가 뭐였죠? 15,100원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도 된다.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디가 온다? 18,800원이 온다. 이런 패턴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잘렸죠. 근데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매수의 타점들은, 그러니까 매도도 얘기 드리죠. 제가 매도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 자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가 올라갔던지 간에. 그리고 반대로 매수를 들어갔던 자리들은 다시 밑으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돌아왔다가 다시 밀려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종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중심값에서 크게 멀어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15,100원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13,350원 이탈컷으로 잡긴 좀 애매해요. 이 자리에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때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제가 말 그대로 특별방송까지 편성을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 차기사와 꼭 함께 해달라는 말은 잘 안 드리지만,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펄럭펄럭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정말 최저의 비용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오래 멀리 가려면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막 월 66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받으면 그거를 챙기기 위해서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무리해서 된다라고 그랬으면 이미 누구든 성공했을 겁니다. 간절하게 돼서 성공할 수 있으면 안 간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는 거고, 어찌되었거나 계속 시세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입었던 손실, 그 손실의 한 10%만 떼내도 아마 1년치 이 회비는 될 수 있을걸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이제 저희 마감하긴 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게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내일 기관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